자, 오늘도 김지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김 기자의 이것은, 자, 오늘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 소식은 힘겨운 여름나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됐습니다. 네. 날씨가 무더워지면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를 많이 쓰니까 전기 사용도 늘고 물도 많이 쓰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올해는 전기도 물도 마음 놓고 쓰기엔 조마조마한 상태입니다. 누진제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전기료 할인 시행은 불투명해졌고 네. 수도권에선 붉은 수돗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지금 여름철에만 전기요금을 좀 깎아주려는 방안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한전 이사회에서 곤란하다,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전기료를 깎아주려고 누진제를 여름철에만 완화하면 네. 조금 약간 개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 경우 한국전력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네. 그제 이사회는 이 사안을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 3시간 반 동안 논의를 했는데 표결까지 가지도 못하고 아예 보류됐습니다. 판단을 못 내렸군요.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개편안 의결이 보류된 건 배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한전은 지난 1분기에 사상 최대인 6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 개편안대로 요금을 덜어주게 되면 3천억 원의 추가 손실까지 떠안아야 하는 건데요. 네. 이사회 구성원이 개편안에 찬성을 하게 되면 사실상 회사의 손실을 묵인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외부 로펌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한전 소액주주들도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한 번도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영진이 단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임으로 민리 형사상 소송을 할 것을 정부가 아무리 그 요금을 깎아주고 싶어도 한전 이사들이 자기들이 개인이 지금 민형사 소송을 지게 된 책임을 그렇게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느낌인데, 자, 이 누진제 개편안이라는 게 요번에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매 정부 때마다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자, 올여름에 유독 누진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누진제 때문에 전기료 폭탄 요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금을 좀 내려보려고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민간 TF를 꾸려서 누진제 개편 작업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나온 개편안 후보는 총 3가지였습니다. 현재 3단계 누진제 구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7, 8월에만 구간을 확대해서 요금을 깎아주는 게 1안이고요. 네. 두 번째 안은 3단계 누진제를 여름철에만 2단계로 줄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누진제 자체를 아예 없애고 1년 내내 똑같은 요금을 내는 안인데요. 이 3가지 안을 두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까지 열렸는데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저는 1번을 선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1, 2, 3안 중에서 1안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겠는가. 다 이게 소비자 대표로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그래서 저는 3안을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1안을 선호했고 시민 패널들은 아예 누진제를 없애자고 주장했는데요. 한전 홈페이지에서도 시민 의견을 받았는데 3안 지지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안이 최종 권고안이 됐습니다. 네. 자, 시민들은 압도적으로 누진제를 그냥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왜 1안이 채택이 되는 겁니까? 네, 문제가 좀 있는 건데요. 네. 문제는 3안처럼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1,400만 가구의 요금은 오르게 됩니다. 네. 근데 1안과 2안은 사실상 손해보는 가구가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3안을 선택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개편안 후보 중에 가장 많은 가구가 할인받을 수 있는 1안을 최종 권고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열흘 정도 뒤에 7월이 되면요. 7월엔 정말 전기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 전기세는 오르는 겁니까? 내리는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세를 내릴 걸로 보입니다. 네. 우선 한전은 이번 주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정한 최종 권고안을 부결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네. 대신 확실한 손실보전 방안을 요구해서 좀 배임 책임도 덜고 소액 주주들의 반발도 막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매일 에어컨을 4시간씩 틀면 월 12만 5천 원 정도 내고 있는데 네. 개편안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10만 원 정도로 부담은 줄어들거든요. 자, 이제 더워서 씻는 일도 물 쓰는 일 정말 많아질 텐데 수돗물 때문에 골치 아픈 시민들 꽤 계신 것 같아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물레동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저 오전이죠.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일대에서 수돗물 색이 변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870여 세대의 식수 사용 금지 권고까지 내려졌는데요. 네. 서울시는 낡은 상수도관 때문에 수돗물의 탁토가 기준치를 넘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노후 간의 그런 어떤 침전물이나 이런 것들이 교란되면서 일시적으로 그 물에 혼입이 돼서 그게 뭐 저수조로 들어간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에게는 병에 담은 수돗물과 물차가 지원이 됐는데요. 네, 아파트 저수조에 탁한 물을 빼서 청소를 한 뒤에 새 물로 갈아주는 작업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탁한 정도는 사흘 만에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식수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붉은 수돗물 사태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처음 발생했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 좀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개선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수돗물의 흐름을 무리하게 바꾼 게 사고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기존에 수돗물을 대던 정수장 점검으로 물 공급을 중단했고 그리고 반대편 정수자에 물을 끌어오면서 이렇게 수돗물 방향이 바뀐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물의 공급 속도가 2배 넘게 빨라지면서 수도관 내벽에 있던 녹물 그리고 물때 등이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네, 단시간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보니 네. 인천에서는 주민 식수 공급으로 분주한 상황인데요. 어제 피해 지역에 생수만 약 15만 병을 전달된 걸 비롯해서 그제까지 2리터짜리 생수 180만 병, 병에 담은 수돗물은 100만 병이 공급이 됐습니다. 인천시는 내일부터 31개 거점의 수질 검사 결과를 매일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정수장 청소와 성수관 교체에는 일주일 이상 걸릴 전망이어서 주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인프라, 특히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붉은 수돗물 문제, 수도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붉은 수돗물 대란은 모두 수도관 때문인데요. 전국 상수도관 20만 9천 킬로미터 가운데 3만 킬로미터, 즉 14%가 설치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자체들이 노후관을 교체한 비율은 0.7%에 불과했는데요. 수도관을 세척한 비율도 0.9%에 그쳤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붉은 수돗물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환경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체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고쳐야 더 큰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환경부, 정부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